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글을 쓰시면 되는데 이제 포스팅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한부자 오가닉입니다. 오늘은 이 워드프레스를 세팅하고 이제 글 쓰는 방법까지 모두 다 이야기 드릴 예정인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화면을 보면서 세팅하는 방법과 글쓰기까지 모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워드프레스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워드프레스는 이제 구글 창에다가 호스팅인 클라우드웨이즈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름 모양에 떠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저번 편에서 얘기 드렸던 이 호스팅이라는 겁니다. 이 호스팅은 이제 서버라는 거죠. 그래서 서버 비용을 저희는 내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스타트 프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영어로 보면 어려우니까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국어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무료로 시작. 신용카드 없이 일단 3일 동안은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3일 동안 무료 사용하면서 연습을 해보고 나에게 맞다고 생각하시면은 유료 버전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료 버전은 일단 한 달에 16달러, 한 2만원 정도 이제 비용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하시면은 회원가입은 여기서 구글 버튼 클릭하셔서 간편하게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구글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구글 아이디가 뜨는데 그냥 클릭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계정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자, 한국어로 번역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비밀번호를 설정하라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비밀번호 설정을 해줍니다. 네, 8글자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하는지 여기 적어달라 그러는데 저희는 블로그 선택해주면 되겠죠? 여기 블로그 클릭. 그리고 나의 월간 포스팅 지출 내역은 최소로 그냥 잡아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쓸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웨이에 동의합니다. 네, 하고 계속하다. 클릭해 주시면은 회원가입을 하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서버를 저희 호스팅을 어떤 걸 쓸 거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아마존 걸 쓸 거냐, 구글 걸 쓸 거냐, 뭐 그런 얘기들인데요. 저는 이런 가운데 있는 이 두 번째 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이유는 여기 로컬 이거를 이제 위치가 서버 위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맨 밑에 클릭하셔서 보시면 여기 아시아 태평양 서울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서버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 용량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결정이 되는데 저희는 가장 낮은 걸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가장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늘릴 때마다 한 칸은 늘릴 때마다 월간 비용이 이렇게 높아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최대한 낮은 걸로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제 귀하의 서버, 우리 서버가 지금 서버 추가가 되고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이제 서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고소 애플리케이션을 13분 동안 안에 준비가 된다고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두고 13분 정도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러면 서버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서버를 만드는 동안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워드프레스를 하려면 이 도메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도메인을 이제 워드프레스에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기다리는 동안에 가비아에 들어가서 도메인을 구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가비아에서 저희가 도메인을 쓰는 이유는 저희가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면 이제 도메인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버는 있고 이제 저희 집이 하나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찾아오고 직접 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주소를 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집 주소 같은 걸 만들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은 만들었는데 여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필요한 주소를 이 가비아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저희가 네이버에 들어갈 때도 네이버.com 치고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주소를 여기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도메인을 쳐주세요. 저는 오가닉 유튜브 라고 해서 검색해서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이거를 저는 선택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신청하기 클릭. 자, 가비아 아이디 로그인을 해주세요. 자, 가비아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서비스 신청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등록 기간을 설정하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3년으로 하면은 처음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1년씩 연장해 주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1년에서 15,000원씩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인증 메일도 받고 소유자 영문으로도 입력을 해줍니다. 자, 여기 있는 소유자 정보들을 모두 채워주세요. 동시 신청 가능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컨테이너 호스팅, 워드프레스 호스팅이라고 있는데 여기 있는 워드프레스 호스팅은 저희는 여기선 사용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는 클라우드 웨이즈에서 이제 서버를 만들고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선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가비아에서는 도메인만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신청하지 않음 선택하고 약관 동의 클릭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도메인을 구입을 하였고요. 서버가 이제 자, 여기 서버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어플리케이션이랑 같이 만들어졌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이 워드프레스랑 설치가 같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셔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제 워드프레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서버는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본적으로 워드프레스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사용자 이름, 아이디랑 비밀번호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워드프레스는 이제 티스토리처럼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어야지만 이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로그인을 한 거는 이 클라우드웨이라는 데에 이 서버에 대한 아이디를 만들어 준 거고요. 또 이제 워드프레스도 따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서버를 세팅하고 워드프레스를 설치하면서 자동으로 관리자에 대한 아이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거고요. 여기 사용자의 이름,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쓰게 될 아이디 비밀번호입니다. 자, 이거는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도메인 관리, 뭐 SSL 인증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게 될 거는 거의 이 화면과 도메인 그리고 RSS 인증서 이 정도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도메인이라는 거, 아까 저희가 가비아에서 도메인을 구입을 하였죠. 기본 도메인이 일단은 여기 있긴 해요. 여기 클라우드웨이에서 주는 기본적인 이런 주소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주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들고 구입한 도메인을 여기 도메인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해줍니다. 여기다 도메인 추가 클릭해서 저희가 만든 도메인 있잖아요. 그 도메인 주소를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저는 제가 만든 오가닉 유튜브라는 거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도메인 추가. 자, 도메인 추가를 하시면 여기 주요한과 별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주소를 쓸 것인가, 주소는 어떤 거야 이거고 지금은 별명 서브 도메인으로 서브로 쓰는 도메인은 이거야 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저희가 산 도메인을 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 땡땡땡 버튼을 클릭하셔서 기본 설정으로 이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설정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기본으로 설정하시겠습니다. 설정. 자, 그럼 기본 도메인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저희가 산 도메인으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도메인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동안 저희도 여기에서 이 클라우드웨이 워드프레스에다가 이제 도메인을 연결을 했으니까 이제 가비아에도 똑같이 여기다가 우리 이런 서버에다가 도메인을 연결했어. 우리 주소 접속할 때마다 여기 있는 워드프레스로 접속하게 해줘 라고 하는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 부분은 가비아에 들어가셔서 마이 가비아에 들어가시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마이 가비아에서 DNS 관리 툴이라는 걸 들어가 줍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우리가 구매한 도메인들이 있는데 방금 구매한 도메인만 설정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여기 레코드 수정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타입 레코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타입은 A로 해주시고 호스트는 만약에 허위 도메인 같은 걸 사용하시면은 여기다가 뭐 블로그 한 다음에 도메인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IP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하위 도메인 쓸 게 아니라서 골뱅이로 넣어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하시면은 가비아에도 설정이 완료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워드프레스 설정 화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관리자 채널에서 이제 저희 도메인이 자동으로 나온 것이 보일 거예요. 여기 보면은 WP 어드민이라고 나와 있는 건 이제 관리자 화면으로 가는 주소입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는 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주의 요함이라고 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인증서, 이 보안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나오는 그런 건데요.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 SSL 인증서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암호화하자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입력을 해주세요. 도메인 이름도 저희가 사용한 도메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증서 설치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인증서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꼭 인증서 설치는 도메인을 먼저 설치를 하신 다음에 인증서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인증서까지 설치하셨으면 다시 여기 관리자 패널에서 이거를 워드프레스 관리자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로그인 하라는 화면이 나와 있어요. 아이디 또는 이메일 주소를 적으라고 하죠. 그럼 여기 보면은 사용자 이름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복사하신 다음에 로그인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자동으로 생성되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클릭해서 로그인을 해주셔도 되고 비밀번호를 바꿔주셔도 돼요. 비밀번호를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가닉 유튜브라고 저는 간단하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가닉 유튜브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런 식의 화면이 나오는데 이제 워드프레스에 직접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여기 세팅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세팅 버튼 맨 밑에 있는 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한국어로 바꿔줄 거예요.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언어를 바꿔줍니다. 여기 보면은 사이트 랭귀지라는 버튼이 있는데 보시면 잉글리시가 아니라 쭉 내려서 한국어로 변경을 해주세요. 한국어 클릭하셔서 자, 세이브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사이트 제목 같은 걸 적으라고 하고 블로그 이름, 티스토리에서 블로그 이름 같은 거죠. 블로그 이름을 적으라고 하는데 저는 선한보장 오가닉 유튜브 워드프레스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저장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도록 합니다. 자, 기본적인 설정은 끝났고 여기서 글쓰기를 해야 하는데 글쓰기를 할 때 여기 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어요. 플러그인은 워드프레스가 가장 좋은 점은 이런 플러그인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필요한 부분, 그런 기능들은 이런 플러그인에 찾으면 다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깔아야 될 플러그인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자면 저는 이 고전 편집기를 주로 애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애드센스 코드 같은 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헤드나 뭐 그런 푸터, HTML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줘야 돼요. 그것도 플러그인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헤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첫 번째 있는 거를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설치된 플러그인에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설치한 것들이 보일 겁니다. 고전 편집기, 그리고 뭐 헤드 앤 푸터 코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꼭 이 활성화를 해주셔야지만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설치를 해놓고 활성화 버튼 안 누르면 쓰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플이 깔려있고 이제 구동을 하지가 않은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마, 이 테마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테마는 티스토리 블록으로 따지면은 스킨 같은 거예요. 스킨 같은 거라서 여기 있는 거를 저는 사용하기보다 새로 추가를 한 다음에 제너럴레이트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테마 검색에다가 이렇게 제너럴 프레스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설치를 해주시면은 이게 여러 가지 저도 써봤는데 현재로서는 이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해서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활성화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지만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해서 보시면은 자, 사이트 방문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글을 쓰시는 거는 여기 글쓰기에서 모든 글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글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글을 쓰시면 되는데 이제 포스팅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일단 키워드 먼저 찾고 뭐 해야 되겠죠? 키워드를 찾는 거는 키워드 마스터를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마스터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를 찾을 때는 뭐 일단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주제를 검색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사이트가 키워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죠. 복지로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복지 서비스에서 서비스 목록을 클릭해서 봐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생애 주기별, 가구 현황별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을 클릭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해서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평생교육 바우처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키워드 마스터에 평생교육 바우처 평생교육 바우처 이것도 문서수가 비율로 따졌을 때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총 조회수가 많고 문서수가 적은 거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좀 더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일단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청년 내일 저축 계좌도 뭐 총 조회수랑 문서수가 비교했을 때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는 이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사용해서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색을 추가해 청년 내일 저축 계좌라고 적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구글에다가 청년 내일 저축 계좌 하고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런 세부 키워드들을 적용해서 작성을 해줍니다. 신청 방법, 해지, 뭐 조건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저는 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조건 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적어도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워드프레스는 여기서 주소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편집해서 여러분의 포스팅 넘버 주소를 직접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점. 자, 그러면 글을 써야 되는데, 자, 그럼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쓸 때 항상 한쪽에다 글 쓰는 창을 띄워놓고 정보창을 이렇게 띄워놓고 글을 씁니다.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잘 몰라도 보고 나서 좀 요약해서 적어주는 거죠. 자,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그러면은 뭐 추가 정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간편하게 적용을 해서 써주는 거예요. 지원 대상. 일단 첫 번째 단락에는 항상 키워드가 들어가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여기 써있죠. 뭐 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 이하인 자는 자, 서비스 내용 저축 계좌는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저축액의 10만원 이상 본인 저축액의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으로 더 많은 금액을 본인이 저축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정부 지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썸네일,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적을지 미리미리 써주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썸네일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청년 내일 저축 계좌란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 방법,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자격 조건, 이런 식으로 단락을 미리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문단 버튼이 있죠. 이 문단에서 문단을 나눌 때는 헤딩 3번, 헤딩 3번, 헤딩 3번으로 넣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걸 적을 건지 미리미리 길을 터놓는 거죠. 글을 쓰다 보면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길을 터놓는 거고요. 이제 썸네일을 만들 건데, 썸네일은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셔서 썸네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 하기. 로그인 하셔서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533에 533 버튼. 네. 크기는 500 정도로 저는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 디자인 만들기. 이 사이즈로 만들 때가 가장 보기 편해서 저는 습관적으로 이 사이즈를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저는 텍스트로 간단하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청년 내일 저축 계좌라고 적어 주시고요. 글자 크기를 크게 하고 바탕색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좀 더 눈에 띄도록 하기 위해서 배경색 클릭하시고 단색, 노란색, 그 다음에 글자는 하얀색에다가 외곽선으로 이렇게 진하게 하면은 좀 잘 보이죠? 그 다음에 테두리를 줘서 좀 더 강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빠른 다운로드로 그냥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워드프레스에 썸네일을 넣으실 때 가장 헷갈리는 게 사진을 어디다 넣어야 되지? 라고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미디어 추가 버튼이 있어요. 이 미디어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정렬이 있어요. 첨부 파일 정렬은 중앙으로 해서 보기 좋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에 삽입하기 하면 이런 식으로 썸네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서비스 내용이란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은 이제 적립액 지급을 준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해봐라. 뭐 신청 방법, 추가 정보 이런 걸 보면서 공부하지 않고 대략적인 내용들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비스 내용. 자,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 활동을 하신다면 저축한 금액에 더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본인 납부액에 해서 매달 본인 저축액 10만 원을 저축하시면 3년 후에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청년 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여기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적어주시면 돼요.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 방법은 네,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간단한 초기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하신 후 대상자 조회
조회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네, 오프라인에서는 주변 읍면동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청 기간이 따로 있으며 상세한 신청 기간은 추후 공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자격 조건 같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을 보고 간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좀 쉽고 알기 편하게 작성을 해주는 것이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거를 다 공부하고 하면은 포스팅을 하나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좋은 정보를 이렇게 쉽게 편하게 알려주는 것이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 조건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은 신청하실 때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신다면 만 15세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며, 만 39세라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에서 50만 원을 초과하여야 하지만 월 220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광고를, 저희는 애드센스를 하기 때문에 애드센스 광고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광고를 넣는 방법은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HTML 모드를 들어가서 이제 광고를 넣어줬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선 텍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 코드들이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여기다가 저희가 원하는 자리에다가 애드센스 광고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직접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 광고를 넣고 싶은 자리에다가 저는 기억 자리를 넣습니다. 기억, 광고기 때문에 기억이라고 넣어주고, 기억,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단락당 하나 정도 광고를 넣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광고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애드센스. 자, 애드센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광고 하신 다음에 코드, 광고 코드가 있잖아요. 광고 단위 기준에 들어오셔서 광고를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광고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워드프레스니까 워프라고 줄여서 얘기하고, 디스플레이 사각형 반응형 광고라고 적어 주신 다음에 광고를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코드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넣어 주는 겁니다. 코드 복사하신 다음에 광고를 넣고 싶은 자리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들어오셔서 컨트롤 F를 누르시면 찾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 F 기억 버튼 클릭하시면 저희가 광고를 넣고 싶은 자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지우고 광고 넣어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지우고 광고 넣어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지우고 광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들어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플레이 버튼 같은 게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광고가 잘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발행은 여기 공개 버튼이 있어요. 이 공개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제 글을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워드프레스에다가 이제 글 쓰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글 쓰는 걸 보여드리고 이제 광고를 넣는 것까지 보여드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드프레스는 이제 승인 안 받고 바로 광고를 붙여도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워드프레스도 똑같이 티스토리처럼 이제 애드센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글을 보여드렸지만
똑같이 2,000자에 20개 정도의 승인이 되는 글을 작성을 하신 후에 애드센스한테 광고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이 되시면은 다시 돌아오셔서 이렇게 글을 하시면서 광고로 수익을 내시면 되는 구조예요. 티스토리랑 워드프레스랑 이 쓰는 곳만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워드프레스로 세팅을 하고 이제 글 쓰는 것까지 모두 알려드려 봤는데요. 이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나요? 다만 말씀드리지 않은 좀 유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이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티스토리와 다르게 이제 좀 노출되고 수익을 얻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왜 그러냐? 티스토리는 글을 쓰자마자 다음에 노출이 바로 되면서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워드프레스는 글을 쓰고 나서 다음에 노출이 되지 않고 구글이나 네이버에 노출이 되는데 이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장점도 있겠죠. 장점 같은 경우에는 티스토리 같이 저품질에 빠지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저품질 걱정 없이 한번 잘 만들어 두면은 진정한 자동화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오늘 워드프레스를 해보시면서 조금 어려운데 좀 복잡한데 좀 이걸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좀 허들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한 발 넘어갔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고 여러분만의 무기가 하나씩 생기면서 좀 성장해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렵고 익숙치 않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똑같이 워드프레스를 처음 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티스토리를 생각을 해서 티스토리를 했고 꼭 워드프레스라는 게 있는데 굳이 귀에도 들리지 않던 때가 있어요. 근데 꼭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는 건 맞더라고요. 하나의 무기로 삼고 해보니까 익숙치 않았을 때는 어렵게 느껴졌던 게 지금은 익숙해지고 조금씩 쌓아가니까 하루에 그래도 $50라는 수익을 내고 있고요. 저도 티스토리 수익과 워드프레스 수익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랬을 때 저도 워드프레스를 해보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면서 좋은 정보가 있을 때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모두 다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해서 모두 선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